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서울에서 땅 한 평에 6억짜리가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자, 그 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또 가장 비싼 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문기사입니다. 22년째 땅값 1위, 서울 명동, 이곳, 바로 이곳입니다. 평당, 6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명동, 뭐로 유명하죠? 쇼핑과 관광의 메카죠. 외국인들 참 많이 옵니다. 명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이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땅값이 무려 2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했는데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평수로 따져보면 22평 조금 넘습니다. 자, 이 땅 한 평 가격이 6억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히 비싸죠. 최근 모습입니다. 자, 요거 부지가 22평밖에 안 되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크진 않아요. 자, 이것은 개별 공시 지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평이 아니라 1제곱미터,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무려 공시 가격이 1억 6,280만 원. 자, 10년 뒤로 가볼까요? 2014년도 7,186만 원.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죠. 자, 또 10년 뒤로 다시 가볼까요? 2004년 3,550만 원. 역시 이때 비해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즉 10년 단위로 최소 2배씩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34년이 되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 가격이 3억이 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은요, 그 건물의 건축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1954년.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네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크지 않다 보니 건물의 바닥 평수 약 2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이렇게 오래된 건물 새로 지어서 더 멋지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요, 이제 건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뽀개고 새로 짓게 되면 이 건물의 규모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땅하고 합쳐서 크게 짓지 않는 한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 한 평 가격이 6억 정도 하니 여러분 롤스로이스 아시죠? 최고 자동차인데 5억, 6억 정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2평 이걸 팔면 가장 비싼 이 슈퍼차 6억짜리 롤스로이스를 4, 50대는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분이 좀 놀라고 있어요. 한 평이 6억이라고? 도대체 여기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땅이 비쌀까요? 자, 그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지예요. 자, 명동은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업 중심지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곳이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 잠시 침체되었긴 하지만 지금 명동 상권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상업적 가치입니다. 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요, 명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코너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기업들이 홍보용 매장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요, 명동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 그래서 명동의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상업적 가치가 탑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희소성입니다. 자, 명동 일대는요, 이미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부지가 곳곳에 있으면 이렇게 비싸지 않겠죠. 바로 희소성입니다. 오로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은 불가능하죠. 똑같은 게.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비밀. 왜 비싼지. 첫째는 입지, 두 번째는 상업적 가치, 마지막 세 번째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걸 보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궁금하시죠? 자,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얼마나 비쌀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비싼 땅 탑 10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가장 비싼 땅은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2위, 3위 어디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전국 우리나라 최고 10개의 필지 보고 있습니다. 1위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자, 2위 어디 있는 소재지를 한번 볼게요. 중구죠.
1위도 중구, 2위도 중구, 3위도 중구, 4위도 중구, 5위도 중구. 네, 계속 중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강남 아니면 서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텐데 네, 여기 끼질 못했습니다. 자, 2위 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7,940만 원입니다. 여기는요, 우리은행 부지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자, 3위 1억 6,530만 원. 자,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구에 있죠. 자, 이것은요, 예전에 유니클로 부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4위, 5위, 6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충무로이가 예전에 토니모리 부지로 사용했던 곳이고, 또 금강제와 명동점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순위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은 어디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네, 저 아래 9위에 겨우 랭킹을 했습니다. 10위 서초구. 자, 이렇게 강남은 여전히 상업적 가치 또 유동인구 면에서 압도적이지만 아직 명동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자, 강남하고 명동을 좀 비교해 볼게요. 강남은 어떤 것이죠? 네, 주거 지역도 있고 업무 지역도 있죠. 그래서 주거와 업무의 중심지고요. 명동은 네, 상업 중심지. 쓰임새가 확실히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업용 건물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인지를 봤습니다. 대부분 명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 1위부터 8위까지. 그리고 강남이 9위, 10위가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업용 건물 말고 주택, 단독 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얼마이고 누구 것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 주택입니다. 자, 누구 거냐 하면요, 바로 이명희 회장 주택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건데요, 무려 가격이 297억. 네, 이 기록은요 10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집 왜 이렇게 비쌀까요? 네, 잠시 뒤에 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명희 회장님 집이 어디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한강진역, 이태원역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네, 100억대에 호가하는 나인원 한남 아파트가 있고요. 자, 요 건너편으로 한남 더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100억대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아래 이명희 회장님의 집 29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항공부로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요 근처 언저리로 보입니다. 자, 이곳은요 서울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외고 간저 또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안도 환경도 뛰어나고요. 또 남산 여기 보죠, 남산 또 한강도 끼고 있어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한남동은 전통적으로 부촌 또 신혼부촌 이렇게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죠. 또 이곳에 가보면요 미쉐린 레스토랑 또 고급 카페 또 샴페인바 고소득층들이 좋아할 만한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생활 편의성이 한남동 주택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곳이죠. 여기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들이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명희 회장님 자택 특징 좀 잠깐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얼마나 될까요? 네, 1,759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연면적은 약 2,862제곱미터.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냥 쉽게 말해서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냥 마당에 집 한 채 있는 게 거의 300억 가까이 되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려 볼게요. 납득이 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입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네, 100번째도 입지입니다. 자, 한남동은요, 부자들 중에서도 진짜 찐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 간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고요. 또 한강, 남상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소성입니다. 지금 이명희 회장님 그 집의 크기, 축구장 절반 크기라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보기 드문 크기죠. 그것도 한남동 내에서 이런 규모 저택이 매우 드뭅니다. 위치도 좋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저택이 없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희소성이죠. 비싼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징성입니다. 자,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네, 이 집의 주인이 신세계그룹 총괄 회장의 저택이라는 점. 이런 상징적인 가치도 굉장히 큰 거죠.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입지, 희소성, 상징성.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그 땅, 그 단독주택이 가장 비싼 땅으로 랭킹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 중에서
2위, 3위, 4, 5, 6, 7, 8위, 10위까지 궁금하시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2위. 자, 여기는 제곱미터당이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가격이 192억. 네, 어디에 있죠? 네,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주택일까요? 네, 이곳은요, 이해욱 DL그룹 회장 땅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3위는 어디죠? 가격이 179억. 네, 용산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 이곳은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소유한 이태원동에 있는 영빈관으로 쓰고 있는 승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 4위, 5위, 6위, 10위까지 있는데, 자, 용산이 몇 개 있나 볼게요. 자, 여기 하나 있죠. 용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리나라 최고 비싼 단독주택 중에서 10개 중에 7개가 네, 용산구에 있습니다. 자, 용산은 찐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초고가 토지, 또 이명희 회장님의 한남동 자택, 이런 초화 주택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자, 여기는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부동산의 생명은 입지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명동처럼 핵심 상권에 위치한 땅은요, 경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네,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개별 공시 가격 보시면 10년 단위로 2배 이상 뛰었죠.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네,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네, 돈도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동은요, 지금 관광객이 또 쇼핑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한남동도 마찬가지예요. 외교관저 또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고 남산과 한강을 끼고 있고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는 곳 드물죠. 또 부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들, 이런 입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동산 투자할 때 이게 상가냐 아파트냐 단독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위치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자, 여기 보면 벤츠 자동차가 있는데요, 1950년대에 나온 벤츠 자동차입니다. 성능이 지금 차에 비하면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죠. 그죠? 요즘 나온 차는 이 차보다 10배, 100배 이상 더 성능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급 벤츠보다 이 오래된 쓸모없는 차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이 차는 지금 세계에 몇 대 없습니다. 바로 희소성 때문에 수집가들이 어마어마한 돈 주고 이 차를 산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명동 일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 새로운 토지 공급이 불가능하죠. 좀 전에 보셨던 네이처 리퍼블릭처럼 그런 부지를 여기저기 만들면 좋은데 불가능하죠. 공중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희소성이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남동도 마찬가지죠. 대규모 저택 지을 수 있는 부지, 네, 거기 지금 없습니다. 이런 희소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이분이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죠? 네, 입지와 희소성.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결국 입지와 희소성.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결국 입지라는 겁니다. 희소성도 결국 입지죠. 여러분도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입지의 기준을 둬서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